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시장금리가 훨씬 중요함에도 패널들이나 금리 전문가까지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유튜브 공간에서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초점이 어긋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실물경제 활동을 하는 그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금리 중심으로 그 경제활동 하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은행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인상합니다. 바로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시장금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2월부터 시장금리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그 증거가 은행주 상승입니다. 또 금리가 상승하며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2월 이후 주가지수는 올랐는데 투자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장금리 중심으로 증권시장은 질서가 재편됐죠. 그리고 3월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시장금리가 안정되니까 나스닥 시장이 주가가 또 상승한 거. 그러니까 시장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기 불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 안정도 도모해야 됩니다. 이 두 중앙은행의 역할은 서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 초기에는, 쉽게 하면 경기 불안 극복 의무 때문에 경기 회복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금리가 먼저 상승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금리가 벌써 6개월 전에 3월에 그죠? 1%대까지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은, 우리 한국은행은 6개월 뒤에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금리가 높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패널들이라면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다수가 거기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패널들은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시장금리 어렵습니다. 주식시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패널들, 특히 경제학 교수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환율이라는 그 거시경제 지표를 모르면요, 시장금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장금리가 틀리잖아요. 그죠? 국채금리도 틀리고 회사채 금리도 틀립니다. 그것이 기준금리가 나라마다 똑같아도, 그러니까 유럽은 오히려 기준금리는 훨씬 낮잖아요. 그런데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 그죠? 시장금리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금리는 복잡하다는 거고,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원래처럼 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또 중요한 거예요. 또 경기 불황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먼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뒤늦게 공격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시장금리가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패널들은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올해가 대표적이죠. 은행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2월입니다. 근데 그때도 기준금리 이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쉽게 하면 고용 통계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걸만 해도 물가 안정됐거든요. 3월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기준금리가 그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금리가 왜 올랐냐는 거거든요. 제가 8.15 어머니 패널로 활동할 때 잠시 언급했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올랐으니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시장금리는 오르기 마련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몰랐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지식을 가진 패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무렵에.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얘기도 시장금리가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월 중순이나 돼서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은 이제 초점이 어긋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은행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산시장, 증권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기준금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행동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은행주가 자본금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얘기하면 6개 시중은행이 자본금이 대단히 크단 말입니다. 그 6개 시중은행 자본금을 합하면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내지는 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200억짜리 기업 있잖아요. 상장기업 100개, 200개보다 크거든요. 한 300개, 400개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오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리는 거예요. 바로 시장금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언제 인상할까에 대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패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패널들은 시장금리를 얘기할 만큼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이잖아요. 경제학 교과서에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얘기하는 경제학 교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정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이 근본위 제도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종이화폐 시대고 금리 자유화 시대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요. 금리 자유화 시대의 이론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라는 분들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제 얘기의 요지는 그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왜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요. 계속해서 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환율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에 연결시키잖아요. 그건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환율에 의해서 상장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쉽게 하면 원래처럼 대응을 못하면요. 시장금리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 때문에도 시장금리가 올라가지만은요. 대응을 못해도 시장금리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금리는 실질금리를 반영하거든요. 예? 근데 뭐 경제학 교과서나 또 경제학자들은 실질금리를 얘기할 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이러면서 시장 실질금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환율을 모르면요.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채권시장에서 결정되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채권을 매수하는 주체가 은행이나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특정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대차대조표를 요구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너네들이 대응을 제대로 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대응은 제대로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시장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패널들 중에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증명돼 버렸잖아요. 연초에. 원래만 증명된 게 아니고요. 2018년에도 증명됐고 2012년에도 증명됐고 2009년에도 증명됐고 2008년에도 증명됐습니다. 그분들이 환율도 모르고 시장금리 모른다는 것을요. 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증명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율도 모르고 시장금리도 모르고 원자재 시장 결정 원리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원자재 가격 하락했잖아요.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은 화폐 공급량을 늘리니 원자재 가격 상승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금리 결정 원리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들은 시장금리 결정 원리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금리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오는 분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시장금리라는 거죠. 왜? 기업이 시장금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은 대출금리를 왜 인상했습니까? 이미 금융채 가격이 시장에서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금융채가. 그러면 더 높은 금리 조건부로 은행은 금융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출금리는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몇 차례 대출금리가 올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패널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에 너무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또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시장금리의 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상승기에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다가 반등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랐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1%대로. 1%대는 견딜 만한 금리거든요. 나스닥 시장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스닥 시장의 다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윤 창출을 못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1.7% 되고 2% 간다 하면요. 주식시장은 선행하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들어가야 될 시기도 놓쳐버렸던 거예요. 금리가 1.74까지 올랐다가 지금 1.2까지 내려갔잖아요. 크거든요. 0.5%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시장금리가 오를 때는 향후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내릴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할 얘기는 맞는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금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패널들은 시장금리를 결정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5%의 패널들은 기준금리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시장금리를 얘기할 만큼 실력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설득력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